네, 안녕하세요. 나스 정형외과 원장 나상수입니다. 오늘은 저희 정형외과에 대한 이제 심도 있는 촬영을 이제 처음으로 시작해 보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어떤 주제를 얘기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정형외과 전문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정형외과란 어떤 과이고 왜 환자분들께서 이제 정형외과를 오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이제 원테이크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앉았습니다. 일단 저의 이력은 조금 독특해요. 원래 보통 정형외과 분야를 나눌 때 크게 척추 관절 파트를 나눕니다. 전문의 면허를 따고 난 뒤에 전임의 과정을 보통 1년에서 길게는 2년 정도까지 하는데요. 저는 척추 파트 전임의 과정을 1년을 했고, 그리고 관절 파트 전임의 과정도 2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총 3년의 전임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척추 관절 수술을 모두 이제 경험해 봤고, 제가 이제 주치 과장, 주치 교수가 돼서 이렇게 다 수술을 경험을 해본 그런 조금은 독특한 이력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통증이 있었을 때 환자분들께서 정형외과를 많이 검색하시잖아요. 정형외과를 검색하면 여러 과들이 이제 리스트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정형외과 전문의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형외과 전문의는 질환의 A부터 Z까지를 모두 이제 경험해봤던 그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정형외과 수술을 이제 하기 전에 환자분이 이제 아파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서 일단 임프레션이라고 그래요. 개념을 먼저 잡아야 돼요.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어디가 아프겠다. 예를 들어 힘줄에 문제가 생겼구나, 뼈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런 근육이나 아니면 지방 이런 쪽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거에 대한 임프레션을 잡고 뭐 엑스레이나 CT, MRI 이런 검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 진단 후에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수술을 해본 입장에서 어느 정도면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을 보존 치료로만은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겠다. 이런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죠. 또 저는 이제 척추도 이제 세부 분과 전문의가 있다 보니까 척추 치료에 있어서도 다른 병원들이랑은 좀 다르게 스테로이드 용량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많이 쓰지 않고도 통증을 그렇게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여러 술기들을 또 알고 있고 실제로 행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모형을 좀 보시면 보통 의원급에서 많이 하는 주사는 이렇게 후지신경 차단술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뼈 위쪽에 있는 가지, 신경 가지에 이렇게 약을 주입해서 허리 통증이나 허리 방사통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주사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주사들을 주게 되면 니들 팁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주사의 끝부분이 정확히 위치하지 않게 되면 주사의 효과가 떨어지게 돼요. 똑같은 돈을 내고라도,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도 있겠죠, 병원에 따라서. 저는 일단 이런 주사들은 그렇게 술기 자체가 어렵지 않은데, MBB라고 하는 미디어 브랜치 블락이라고 하는 그런 주사가 있는데, 그 주사가 또 듣지 않을 때는 이렇게 선택적 신경 가지 차단술이라고 있는데, 그 차단술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는 주사가 조금 더 어려워요. 이 추간공이라는 공간 자체를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신경에 직접 또 이 주사 바늘이 닿으면 굉장히 찌릿하고 막 환자분이 아파하시는데, 이렇게 직접 신경을 찌르지 않고 할 수 있는 주사 테크닉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에게 있어서 좀 더 편안함을 드릴 수 있고, 또 저의 장점은 경추에 있어서 MBB라고 해서 미디얼 브랜치 블락이 경추에 있어서는 이쪽에 하게 됩니다. 이쪽 레터럴 필러라 그러거든요. 이쪽에 이렇게 주사를 하면 대부분 그런 목 뒤 통증이나 연관통 같은 목 뒤 날개짓 통증, 이런 통증은 대부분 좋아져요. 근데 여기도 신경 가지가 보이시죠? 이 신경 가지 바로 앞에 척추 동맥이 지나가요. 이 척추 동맥은 이제 손해 쪽으로 대부분 혈류가 가고, 손해나 연수, 그런 척수 쪽에 이제 혈류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 척추 동맥이 손상되면 굉장히 좀 위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추의 신경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몸에 방사통이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은 굉장히 이제 팔이나 삼각근, 혹은 이 이두 삼두, 혹은 전완 쪽, 혹은 손가락,
이 굉장히 이렇게 타고 가면서 저리다, 찌릿하다, 전기가 온다 이런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팔을 올리고 내어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팔을 올리면 이 신경이 받는 압박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건 대부분 이제 경추 디스크 환자분들이죠. 그럼 경추 디스크 환자인데 신경이 이렇게 옆쪽 가지 쪽으로 파열된 그런 분들에 있어서 대부분 병원에서, 대학병원이 아닌 그런 의원급 병원에서 이런 선택적 신경을 차단술 시술을 거의 하지 않아요. 왜냐면 본인이 일단 너무 어려운 술기일 뿐더러, 왜냐면 이 앞에 척추동맥이 지나니까 척추동맥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출혈이 나면서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술을 잘 하지 않는데, 저는 이제 일단 이렇게 신경근 차단술을 경추에서도 이제 시행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은 이런 방사통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호전된다고 뭐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재내원을 하시죠.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환자 한 분 한 분 이렇게 오셨을 때 제가 뭐 기계적으로 아니면 공장식으로 뭐 이거는 뭐 이러니까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환자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고민을 하고, 어찌됐건 저를 찾아와 주신 거잖아요. 제가 뭐 양산식으로 뭐 AI처럼 이렇게 환자분을 대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제 저희 가족처럼 환자분의 질환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해결해 드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병원을 안 오게 되는 게 결국에 저희 궁극적 목표이기도 하고 이제 환자분의 그런 목표이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쾌유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오늘 편은 여기까지. 그럼 전 이만 오늘 퇴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